자, 네 번째, 이제 노멀라이징. 이제 불림이라고 하죠. 한글로는 불림. 역시 일본말로는 소준,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준. 그러면 이제 네 가지가 다 됐으니까 이거를 한번 용어만 한번 다시 한번 이쪽에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용어를. 우리 이제 용어만 한번 여기다 별도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글하고 영어하고 그 다음에 일본어하고 한글로 이제 예를 들어서 당금질이 여기는 템퍼링이죠. 템퍼링. 일본말로는 소입입니다. 소입. 그 다음에 뜨임이 있었죠. 뜨임. 여기는 여기가 템퍼링이 아니죠. 여기가 퀸칭. 저도 완전 틀리네요. 여기는 퀸칭이죠. 퀸칭. 그 다음에 뜨임이 얘가 완전 템퍼링이죠. 템퍼링. 글씨가 잘 안 써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전 소려 그렇게 표현한다 했습니다. 소려. 그 다음에 풀림이 있었죠. 풀림은 여기가 어닐링이라고 그랬죠. 어닐링. 여기는 전 소둔 그렇게 씁니다. 소둔. 그 다음에 불림이 있죠. 불림은 노멀라이징 이렇게 표현하죠. 노멀라이징이라고 하고 여기는 이제 소준 그렇게 표현합니다. 소준. 그래서 얘는 이제 냉각이 얘는 급냉하는 거고 얘는 이제 보통 공냉을 하죠. 공냉. 그리고 얘는 뜨임 같은 경우는 담금질 한 거를 해야 되는 거고 얘는 담금질 후 이제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풀림 같은 경우는 얘는 로냉, 불림은 이제 공냉 그렇게 합니다. 공냉. 그래서 냉각 속도에 따라 틀리는 거죠. 이거를 다시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제 요걸 다시 그림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여기가 예를 들어서 A반선이다. 그러면은 우선 이제 가열을 한 다음에 이렇게 펄라이트를 가열하면 이제 오스트나이트가 되죠. 오스트나이트가 되는데 이거를 급냉을 하면은 이제 급냉이 담금질이죠. 그래서 퀸칭을 하면 마텐자이트가 나오는 거고 이거를 천천히 냉각하면 이제 노멀라이징 하는 거죠. 노멀라이징 하면 나오는 것이 펄라이트인데 그 다음에 공냉을 할 경우 여기가 어닐링이요. 어닐링. 이것은 이제 노냉. 공냉할 경우 노멀라이징인데 공냉하면 나오는 게 얘도 펄라이트예요. 근데 이거 펄라이트하고 이거 펄라이트 차이가 얘는 조대한 펄라이트고 얘는 좀 미세한 펄라이트예요. 얘는 조대. 그 다음에 뜨임 같은 경우는 요거를 캔칭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재가열하는 거죠. 재가열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뜨임이죠. 뜨임. 그러면 뜨임 하면 나오는 것이 트루스타이트나 소로바이트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이제 온도에 따라서 좀 낮은 온도에서는 트루스타이트, 그래서 보통 400도까지, 그 다음에 한 600도까지는 소로바이트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노멀라이징을 한번 알아봅시다. 이건 다 어느 정도 좀 다 지우고요. 자, 노멀라이징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까 그 공냉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가열 온도가 어닐링 같은 경우는 요 온도인데 노멀라이징은 요 온도로 이렇게 가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A3선 그다음에 ACM선 요 이상으로 이렇게 가열하는 거다 거죠. 그래서 이제 노멀라이징의 목적은 강을 표준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 조직을 얻는다 그러죠. 그래서 표준 조직을 얻는다. 그래서 표준 조직 얘기가 나오면 이제 노멀라이징 그렇게 알으면 됩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가공을 하고 나면 조직이 불균일한데 이런 것 등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결정립을 미세화시키는 거죠. 아까 제가 그 풀림을 하면은 풀림과 불림의 차이가 풀림을 하면 조대한 폴라이트고 그래서 풀림을 할 경우는 풀림을 하면 조대한 폴라이트고 조대하고 조대 또는 거친 폴라이트입니다. 거친 폴라이트인데 불림을 하면은 노멀라이징을 하면은 바로 여기서는 전 조직이 미세한 폴라이트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정립에 미세화시키면 해서 그러면서 이제 기기적 성질이 향상된다는 겁니다. 이제 가열은 이제 여기 아까 요 온도대로 이렇게 가열하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냉각은 이제 공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냉인데 이제 보통 이제 방냉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공냉도 왜 이제 방냉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요. 공냉도 저런 얘기가 있어요. 공냉도 그 방냉과 강제 공냉이 있습니다. 강제 공냉 얘는 말 그대로 공기 중에서 냉각입니다. 공기 중에 그냥 놔두는 거죠. 그런데 얘는 이것이 아니라 공기를 불어넣는 겁니다. 공기를 불어넣어서 공기를 압축 공기 같은 걸 불어서 압력으로 센 압력으로 불어서 냉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훨씬 더 냉각 속도가 빠르죠. 이거보다 냉각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같은 공냉이라 해도 방냉과 강제 공냉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냉을 하는 것이 바로 요 이제 노멀라이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방냉하면 결정립이 미세해지고 그 다음에 강연한 미세 폴라이트가 나온다 했었죠. 그래서 이제 강연한 미세 폴라이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조직이 이렇게 미세해지면 해서 비교적 강도도 크고 그 다음에 또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폴라이트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돼 연성 같은 것도 비교적 감소가 없고 그래서 연신율이나 단면 수축률 감소는 없으면서 강도가 강한 그런 조직이 나오는 것이 바로 요 노멀라이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멀라이징도 크게 한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노멀라이징 방법 보면 첫 번째 이제 보통 노멀라이징, 일반적인 노멀라이징이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노멀라이징이지 바로 요거죠. 요렇게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노멀라이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노멀라이징 온도에서 가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기 중에서 방냉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이제 여름하고 겨울하고 같은 공랭이라도 조금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겨울철에는 냉각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또 너무 느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또는 이제 뭐 바람 부는 곳하고 그 다음에 햇빛이 드는 곳하고는 또 냉각 속도가 또 틀려지죠. 그래서 이런 것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조건도 이제 조금 주의해야 된다고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람 부는 곳 같은 경우는 더 훨씬 더 잘못하면 조금 더 바람이 세게 불으면 여기 아까 얘기한 강제 공냉의 효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강제 공냉이 되면은 대부분 연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단 노멀라이징이 있거든요. 2단 불림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중간에 550도 정도에서 자 우리가 전장에서도 그 550도씨 그에서 2단 풀림 할 때도 550도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뭐 선행하거나 또는 뭐 공랭해도 된다겠는데 여기서도 2단 노멀라이징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550도 부근에서 이제 노멀라이징이 여기가 지금 공냉이죠. 그래서 여기서 공냉을 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천천히 선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온도에서 약간 이게 이제 550도에서 냉각 방법이 달라지는 거죠. 이제 이런 거 보고 이제 2단 열처리인데 2단 열처리 중에서 노멀라이징이니까 2단 노멀라이징 그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럼 요 550도 C가 뭐냐면 이게 이제 화색 온도라고 하거든요. 화색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철을 가열하면은 뭐 한 300도, 400도가 돼도 색이 변화가 없어요. 색이 변화가 없다가 그다가 어느 온도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색이 이제 조금씩 빨갛게 됩니다. 그 빨갛게 변하게 되는 것이 이제 화색 온도예요. 반대로 냉각할 때는 빨갛게 돼 있던 것이 점점 냉각이 되면 그것이 이제 검붉은 색이 되면서 이제 색이 없어지고
완전히 색이 그 빨간색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 사라지는 온도를 보고 전 화색 온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대략 강의 경우 550도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550 진학을 하면 그 다음에는 냉각 방법을 선행을 해도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되면 전 펄라이트 조직이 뭐 대부분 이런 펄라이트 조직이 미세한 펄라이트 조직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강도도 크고 인성이 큰, 그래서 강인성이 이제 향상된다 그죠. 강도와 인성이 같이 좋은 거. 그리고 고탄소관 같은 경우는 뭐 백접이나 내부 균열도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구조형 강이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조직이 미세한 펄라이트가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때에 따라서는 소르바이트가 나오기도 해요. 소르바이트. 그러면 소르바이트하고 펄라이트의 차이는 펄라이트가 미세한 것이 아주 조그맣게 미세하게 이렇게 나눠져 갖고 여기 있는 페라이트하고 혼합된 것이 소르바이트거든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이 소르바이트가 미세한 펄라이트하고 구분이 잘 안 갑니다. 사실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나오는 것이 이제 소르바이트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항온 불림. 항온 불림 같은 경우도 역시 항온이기 때문에 일정 온도에서 이렇게 유지하는 거죠. 일정 온도에서 유지했다가 다시 이렇게 냉각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선의 코온도 대략 550도 부근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항온 풀림 같은 경우는 요거보다 높은 온도에서 여기서 했거든요. 여기서 하는 건 항온 풀림. 요거보다 낮은 온도. 요 대략 코 온도 부근에서 코 온도 부근, 요 화색 온도 부근에서 하는 거. 거기서 항온 열 처리하는 걸 보고 항온 노멀라이징이다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보통 이제 저탄소광에서 절삭성이 이제 좋아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중 불림이 있습니다. 이중 불림은 두 번 하는 겁니다. 두 번. 그래서 이제 930도 정도로 가열한 다음에 보통 이렇게 공냉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가열한 다음에 또 역시 공냉을 하는 거죠. 이때 이제 차이점이 첫 번째는 좀 높은 온도고 두 번째가 좀 낮은 온도예요. 그래서 1회 할 때는 좀 고온에서 열 처리하고 2회 할 때는 이제 저온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달아서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이제 이중 노멀라이징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뭐 요거 하면은 저탄소광에 강인화 하는데 아주 효과적이다 하는 겁니다.